안녕하세요. 김종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집값 거품이 계속 치솟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거래 실종에 매물이 쌓이면서 난리 지옥이 확산되는 흐름입니다. 특히 인공위성 AI가 인간의 종합적 분석력을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빅데이터, 그 빅데이터는 이미 95% 머리 꼭지 근처까지 집값 거품이 치솟았고 앞으로 2에서 6년간 최소 40에서 70% 넘게 집값이 추락할 수 있다는 결과치입니다. AI가 집값 대폭락을 예측하는 것은 거의 정확할 가능성이 커요. 데이터로 하는 거니까. 빠르면 올 겨울 늦어도 2022년 중에 부동산 대재앙이 시작된다는 섬뜩한 예고입니다.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오늘 끝까지 보신 분들은 수백 시간 공부한 것보다 엄청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벌써 난리죠. 빅데이터 대재앙 10곳. 자, 이제 마지막 불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이죠. 오늘 할 것은 엘리엇이라든가 김기현 씨라든가 이런 빅데이터 전문가들 내용들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고, 제가 만든 빅데이터 닥터 아파트, 집방 이런 자료들 보실래요? 부동산 AI 빅데이터 1에서 2년 이내 모두 다 대폭락을 향하고 있어요. 서울 수도권 먼저 거래량을 보면 역대 최대 거래량, 수도권으로 따지면 역대 최대로 지금 2020년에 거래가 됐다가 지금 급추락하고 있어요. 예전에 2007년에 꼭지를 찍고 추락하는 모습과 닮았습니다. 서울로만 놓고 본다면 5년 내내 지금 계속 거래량이 줄고 있어요. 전세가율 대비 집값, 서울은 50% 역대 최저. 지금 서울 전세가율이 50%대예요. 즉 매매가가 너무 뛰는 바람에 전세도 올랐지만 이 전세가가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만큼 갭 투자도 어려워지고 이제는 이 매매가의 거품이 심하다. 자, 소득 대비 서울 집값 29.1 역사상 최고치. 29년을 먹고 쓰고 입지도 않고 해야만이 집을 하나 살 수 있대요. 역사상 최고치를 넘어 들어갔어요. 소득 대비 서울 집값. 물가 대비 서울 집값. 물가 수준을 100으로 잡았을 때 150%. 즉 집값이 압도적으로 더 올랐다는 뜻이죠. 주택 구매력 지수라고 있죠. 41.5로 정말 최저 수준입니다. 예전에 미국발 금융위기 때보다 더 안 좋아요. 즉 주택 구매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야. 집값이 너무 뛰어서. 통화량 대비 시가총액. 자, 돈 엄청나게 찍어냈다고 우리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엄청나게 찍어낸 돈을 앞서가는 게 집값이에요. 지금 몇 배 추월하고 있어요. 25% 이상 집값 거품이 이 통화량을 지금 여러분들 그 팬데믹 상황, 자, 팬데믹 상황에서 오히려 집값 거품이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돈을 찍어내는 것보다. 자, GDP 대비 가계부채, 이건 여러 번 얘기했는데 103.8%. 사실상 금융 위기가 터져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여기에 플러스 알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소상공인들의 그 빚, 그 다음에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전세의 보증금, 바로 이것까지 포함시키면 200%가 넘어요. 남의 돈 가지고 지금 뭘 하는 게. 자, 전세 대비 집값 무려 24.6%가 집값 고평가입니다. 즉 전세값도 엄청 뛰었지만 이 매매가의 거품은 상상 초월이에요. 자, 무주택자 선택 한번 이제 별표 치고 일단 알아봅시다. 본격적으로 빅데이터 들어가기 전에, 자, 먼저 지금 매입해야 한다. 이 사람들도 한 20-30% 돼요. 무조건 매입 안 하는 게 장땡이 아니라고요. 잘 보세요. 조건이 필요합니다. 대신에 자본금이 있어야 하고요. 실거주 여건이 돼야 하고요. 중저가 아파트일수록 좋아요. 비싼 것은 안 좋아요. 저평가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것들이 좋습니다. 이런 조건을 갖췄다는 상황에서 유의할 점은, 매수 후에 부동산 대세 하락이 돌아오면 이제 매수 후에 올라가면 계속 끌고 가세요. 근데 1, 2년 안에 떨어지면 팔아버려야 돼요. 그래야 대폭락을 맞이하지 않아요. 손실을 취소하라고요. 또는 폭락장이 됐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내 거 2억 떨어져도 5억 떨어진 걸로 갈아타라고요. 이게 바로 조심할 점이에요. 자, 이제 대부분은 이래야 돼요. 청약을 하거나 폭락장 금매를 잡는 게 좋습니다. 왜냐? 조건, 청약 통장에서 지금 당첨 조건은 이거예요. 청약 통장
청약의 어떤 종합 여건 이걸 판단해 보는 거죠. 가점이 좋거나 특공 자격이 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다만 이제 조심할 점, 공공 민영 자기 같은 통장이 유리한 상황이면 당연히 청약으로 가죠. 그런데 꼭 그것만 보지 마세요. 내가 1주택이고 내가 뭐라 그럴까 가점도 낮고 특공 자격도 안 들다 할지라도 앞으로 4, 5년 분양 계속 일어나잖아요. 200만 가구 분양? 미분양 납니다. 설령 미분양까지 안 나더라도 분양권 지금으로 따지면 5억, 10억씩 줘야 할 프리미엄을 2천, 5천 이거 주고 사는 경우가 또 나타나요. 왜냐? 이번에는 2기 때보다 더 물량이 많아요. 또 하나는 인구도 줄고 1인 가구만 늘어났어요. 그때보다 훨씬 더 아마 미분양이 많을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하락장 분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주택자들도 기대하시라고요. 분양권 뭐 10년 전 매제한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이나 그러지. 앞으로는 6개월, 1년, 한 2년 빠져버리면 미분양 적극 활용하세요. 특히 자녀분들 거, 본인 것도 마찬가지고. 자, 이제 폭락장에 또 금매를 잡을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자, 조건은 자본력이 부족해요. 연끌할 수밖에 없어. 갭 투자를 해야 돼. 그것도 비싼 아파트를. 비싼 아파트. 이런 경우는 다 기다리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다리는 게 좀 낫지 않나. 자, 유의할 점. 3년 이상 내다보고 판단을 하세요. 좀 길게. 어차피 많이 뛰었잖아요, 지금. 폭락장의 타이밍을 잡고 입지, 하락, 폭을 보면서 그때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게 좋아요. 지금은 보수적. 폭락장에는 많이 떨어진 것이 많이 올라가니까 공격적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세 가지죠. 지금 잡는 사람,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청약이라든가 폭락장 급매. 이거는 본인의 어떤 상황에 따라 달라지죠. 자, 엘리엇의 부동산 사이클 2021년 정점 후에 자, 반토막 폭락 이제 좀 속도를 내볼게요. 보세요. 자, 87년에 쭉 올랐다가 91년에 이거 썩 1분하고 비슷해요. 쭉 떨어져요. IMF 때 확 떨어졌네요. 자, 그러다가 98년, 99년에 회복을 해서 몰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대략 2007년, 여기 6년이나 없어있는데 7년 정도 정점을 찍어요. 그러다가 뭐 본격적으로 떨어진 거리 10년부터 떨어져가지고 자, 13년 네, 바닥을 칩니다. 이게 바로 미국발 금융위기 때 아무튼 이 부분이 영향을 약간 줬어요. 그러다가 계속 치고 올라갑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죠. 박근혜 정부 초기하고 문재인 정부. 지금 2020년으로 되어 있는데 2022년까지 뛸 수 있어요. 지금 빅데이터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빠르면 올해 2021년, 늦으면 내년 2022년 말. 결국은 올라가면 뭐합니까? 이 코스. 자, 빅데이터 결과는 엘리엇이 보기에는 거의 2013년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뭔 말이냐. 지금 25억짜리들이 10억 든다는 뜻이에요. 또는 8억 되거나. 8억짜리 음아파트가 25억 가고 있잖아요. 자, 지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까지는 안 빠질 것 같고 약 한 60% 이 바닥에 그러면 25억짜리가 15억이 된다는 거겠죠? 이 상황은 거의 이렇게 보이네요. 지금 모든 그래프가 닮았잖아요. 이 빅데이터는요,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추정하고, 그 다음에 해당 필요한 모든 소스를 집어넣고 하기 때문에 정말 적중도가 높아요. 그 다음에 김기원 AI 빅데이터. 김기원 씨 유명한 사람이죠? 자, 분야별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집값이 최고치라는데, 자, 소득 대비 서울 집값 보시면 2004년, 자, 쭉 올라가서 항상 7, 8년이 꼭 찐 거예요, 이렇게. 거품 심하네요. 그러다가 2011년부터 쭉 빠져가지고 정말 낮아졌죠. 그러다가 쭉 올라갑니다. PIR 규모가 29.1. 오히려 여기 점점점점 넘어가면 여기를 추월했네, 이만큼. 그쵸? 자, 소득 대비 서울 집값이 지금 역사상 최고치예요. 이때도 비쌌지만 지금 거기를 뛰어넘은 거야. 지금 월급도 많이 올랐는데도 그걸 한참 뛰어넘었어. 집값이 너무 뛰어버리니까. 자, 그 다음에 서울 지역 주택 구매력 지수를 한번 보자고요. 보시면 현재는 2004, 2006. 자, 뭐 정점을 찍었죠. 이게 2007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8년에 왔다 갔다 하다가 2010년부터 빠지기 시작을 하죠. 자, 이때 미국발 금융위기 때 이게 구매력 지수가 상당히 좋지를 못했죠. 왜냐하면 집값이 너무 많이 뛰니까. 2007년에 제일 많이 뛰었다고 했잖아요. 7년이 제일 많이 뛰어서 낮았어요. 그러다가 다시 2013년부터 집값이 빠지니까 구매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 집값하고 반대로 가는 거죠. 이게 집값이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노란 선. 그러다가 너무 뛰어버리니까 다시 또 구매력이 낮아지는 거예요. 이걸 HAI라고 하는데 41.5. 이때만큼은 아니어도 거의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근데 상승 여력이 구매력 지수로만 본다면 한 1년 정도에서 2년 정도 상승 여력이 좀 더 있습니다. 빅데이터 결과는. 자, 어찌됐거나 끝물에 지금 다 달아왔네요. 자, 이번에 물가 대비 서울 집값. 자, 여사당 가장 지금 최고가라고 하는데 먼저 물가 한번 보자고요. 2003년부터 이게 파란색 꾸준하게. 물가는 비교적 꾸준하게 등락하면서 올라가요. 그런데 아파트 값은 폭등락이 심하죠. 여기 보면 2007, 8년에 아까 찍었다가 쭉 내려갔다 13년에 쭉 올라간 것처럼 이게 바로 현재 모습이에요. 2021년이라고 써있죠. 자, 바로 이 아파트 값이 물가를 거의 50% 이상 앞지르고 있어요. 즉 집값 거품이 심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보세요. 이때 고평가 보이시죠? 근데 지금 고평가가 더 커. 43.7. 자, 훨씬 더 크죠. 집값이 비싸함으로써 지금 물가 대비 집값이 비싸함으로써 상당히 잡기가 더 어려워진 거예요. 역사상 가장 큰 고평가다. 이번에는 M2 통화량 대비 돈 많이 찍었다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찍어낸 돈보다 더 뛴 게 집값이에요. 보세요. 자, M2 통화량 대비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 보시면, 자, 통화량부터 봅시다. 2005년부터 이게 파란색 꾸준히 따라가 보세요. 비교적 뭐 등락은 있지만 거의 수평선이에요. 한 이 정도 왔어, 이 정도. 그리고 집값 한번 봅시다. 2007년이 꼭지였어요. 이때도 돈 많이 찍어냈을 때겠지만 쭉 한번 보자고, 이어가 보자고. 이렇게 어때요? 이만큼이나 지금 시가총액이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부동산 다 전국 아파트를 합친 시가총액이 압도하고 있어요. 너무 지금 무섭지 않나요? 통화량도 압도하고 있고 정고점도 한참 돌파야. 자, 이번에는 GDP 대비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 GDP 대비도 상당히 중요하죠. 자, 우리나라 2007년 역시 고점 여기입니다. 자, 이때도 이미 여러분들 2만 달러 넘었어요. 자, 지금 뭐 해봤자 끽 해봤자 3만 달러 왔다 갔다 뭐 전후 얼마 뛰지도 않았어요. 자, 쭉 내려갑니다. 집값 여기 2014년. 그런데 다시 또 GDP 대비 이제 시가 오르는데 이거 보세요. GDP는 파란색은 그대로예요, 거의. 2만 달러 있다고 했잖아요. 3만 달러니까 뭐 거기서 거기 있죠. 도토리 키재기인데 집값 보세요. 자, 전고점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이렇게나 뛰었어요, 지금. 지금 어떤 데이터 결과 이거 무시할 수 없어요. 이거는 폭락을 거의 100% 예측한다고 보시면 돼요. 타이밍의 문제지. 뭐 안 떨어지네 어쩌네 그건 인간의 입에서 나올 말 필요가 없어요. 데이터는 거의 무시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세돌이나 걔들 바둑에서도 게임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정보를 여기다 넣겠어요. 지금 상당히 위태롭다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에 전세가 대비 서울 집값 추이 보세요. 자, 2015년 별로 고평가가 아니었어요. 왜? 15년, 16년, 17년은 집값 상승 초기잖아. 그러니까 전세 오히려 좀 안정감이 있었는데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고평가라는 뜻이에요. 집값이 18, 19, 20, 21년에 집값이 너무 뛰고 전세값도 뛰었지만 집값이 너무 뛰다 보니까 무려 전세값 대비 26.4나 거품이 심한 거예요. 고평가라 나왔고 시간이 흐를수록 막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1월 달에 이것도 지금 7월 달 현재 1월 달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뛰었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언제라고 콕 집을 수 없지만 빠르면 올해고요. 늦으면 2022년 그 내년에 겨울입니다. 이때는 사단이 난다는 얘기예요. 전세가 대비 서울 집값이 얼마나 뛰는지 알겠죠? 이번에는 서울 아파트 이게 아파트 값과 매매가와 전세가의 이격차를 전세가율이라고 해요. 보세요. 자, 보시면 예전에 6, 7년, 뭐 8년, 9년 이때 제일 꼭지 찍었을 때 이게 매매가예요. 매매가. 이건 전세가입니다. 이 보면은 98년부터 나오긴 했지만 아무튼 제일 이게 이격 차이가 컸던 게 예전에 2006, 7, 8년에 집값이 많이 뛰다 보니까 이 전세가에 비해서 많이 벌어졌죠. 이렇게. 근데 이게 다시 또 붙었어요. 언제 붙었냐면 2015년이 가장 붙었어요. 엄청나게 갭 투자 많이 했죠. 15, 16, 17, 18 이렇게. 그런데 매매가는 이게 전세가는 오히려 떨어졌었어요. 근데 매매가는 엄청나게 뛴 겁니다. 이때보다도 훨씬 더 벌어졌어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매매가 10억이면 전세는 5억 5천이에요, 평균이. 그런데 요즘 전세도 뛰었잖아요. 자, 임대차 그 실패하는 바람에. 그렇지만 그래도 이격차가 커요, 이렇게. 여기보다 커요. 이거는 집값이 대폭 나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징조예요. 전세가가 받쳐주지를 못하니까 한국 가계부채 외에 기업부채. 자, 그럼 가계와 기업부채를 같이 봅시다. 이게 기업부채예요. 주황색이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기업부채가 위에 있다고 해서 여기 보시면 GDP 대비 무려 113, 111 넘나드는데 더 위험한 거 아니냐. 뭐 우리나라 기업부채가 안전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단순하게 이게 수치만 보면 안 되고 가계부채가 훨씬 위험해요. 왜냐하면 기업에 비해서 가계가 훨씬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업은 튼튼합니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경쟁력도 있어요. 여기 보세요. 가계부채 꾸준히 올라와가지고 지금 20년 4분기 작년 기준으로 103.8. 올해는 집값이 더 뛰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21년 1분기, 2분기 이 기준으로 본다면 뭐 108까지 올라왔겠죠. 이거 세계 최강이고 여기에 플러스 제가 해줬잖아 아까. 자, 소상공인 빚하고 전세도 빚입니다. 내 돈 아닌 걸로 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 포함하면 200% GDP 대비 이런 나라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 전세 때문에 집값이 한 번은 사단이 날 수도 있어요. 점진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전세값을 없애는 게 바람직해요. 당장은 조금 문제가 되지만 자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은 지금 가계부채도 이렇게 심각해요. 기업부채 이상으로 심각하다고요. 오히려 이 이격도가 지금 가장 가깝잖아요 여기. 자, 이번에는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도권은 지금이 최고치를 찍었다고. 서울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서울은 지금 5년째 지금 거의 거래 절벽이야. 근데 경기도는 거래 안 뛰다가 2020년에 완전히 폭발했어요. 왜? 집값이 안 뛰다가 그때 많이 뛰었으니까. 그래서 더블 뛴 거야 경기도가. 인천도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경기도도 확 줄고 있어요. 거래량. 여기 보세요. 자, 2007년 이 엄청나게 거래됐죠. 거래가 많이 됐다는 것은 주식도 그렇지만 부동산도 그렇고 집값이 폭등했다는 뜻이에요. 꼭지잖아요. 제가 지금 2006, 7년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거래량. 이게 거래량인데 쭉 줄었네요. 어디가 바닥이에요? 2013년. 거래가 없다는 것은 집값 폭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또 수도권 보자고요. 쭉쭉쭉 올라가더니 여기 정점 찍었네요. 언제 정점 찍었어요? 동그라미 친 거 2020년이라고 지금 써있죠. 그런데 이제 갈수록 좀 줄어들고 있죠. 자, 2021년 아마 이렇게 줄어들 거예요. 이제 경기도도. 왜?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더블 뛰는 아파트를 누가 잡으려고 하겠어요? 근데 서울은 이랬어요. 서울은 2017년부터 이렇게 내리막길입니다. 이게 안 나와 있지만 서울의 거래량은 원래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처럼 집값이 폭락을 해야 하는데 지금 매물 잠김, 즉 다주택자의 매물 잠김 때문에 물량이 없는 거야. 집값이 좋아서 물량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양도세를 너무 세게 때려버리는 바람에 그래요. 지금 빨리 정부는 양도세 폐지해야 합니다. 중과세 폐지해야 돼요. 그거 폐지 안 하면요 거래량 없으면서 앞으로 1년 더 뛸 수도 있어요. 근데 이해 가셨죠? 수도권 거래량이 최고치 찍은 다음에 폭락하는구나. 여기도 보세요. 최고치 찍은 다음에 지금 이제 2021년이니까 쭉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폭락을 할 것이고 이미 서울은 이미 폭락 쪽으로 가고 있고 자 이제 전국 지역별로 자 한번 보자고요. 2008년 2007년 꼭지 찍을 때 그때 서울이 제일 안 좋아요. 인천, 서울, 경기. 왜? 제일 많이 뛰었으니까 이제 수치가 낮은 것들이 제일 많이 뛰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잡으면 망하는 거죠, 이때. 그럼 2014년은 수도권이 바닥일 경우네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위에 있겠네요. 그렇네요. 서울, 경기, 대전 이런 데 잡으면 떼돈 버는 거야. 근데 이때는 뭐 지방 별로였고. 근데 지금 이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발할 때만 해도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대전, 경기, 서울, 인천 이런 데가 대구까지 저평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데는 별로 안 좋아요, 지방은. 근데 지금 보자고. 2020년 6월 물론 1년이 더 지났지만 밑에 있잖아요. 서울, 부산, 대전. 여기는 잡았다면 망한다는 뜻이에요. 자, 조금 보자면 서울이 제일 안 좋고 부산, 대전, 대구 다 안 좋아요. 지금 인천, 경기까지. 왜냐 앞으로 1년 더 흘렀는데 1년이 더 흘러갔는데 지금 얘들이 더 뛰었잖아요. 여기보다 위에보다. 오히려 지방의 중소도시는 괜찮아요. 인구만 줄어서 그렇지 집값이 싸니까. 이런 것 잡았다가는 끝장나는 거예요. 인천, 경기, 서울, 부산, 대전, 대구. 물론 비싼 거. 뭐 싼 거야 좀 그렇다지만. 자 이제 부동산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이제 봐서 알 거예요. 91년 일본처럼 프라자합의 그때 85년에 했었죠. 일본하고 비슷해요. 그래갖고 축 떨어져요. 집값. IMF 터지고. 그러다가 또 10년 동안 뛰어요. 그러다가 또 한 5년 동안 떨어져요. 이게 2013년이죠. 이게 2007년이고. 자, 그러다가 또 올라가요. 자, 문재인 정부 때. 그러면 이제 예측을 해드릴게요. 한 1, 2년 더 뛸 것 같아요. 이 모양을 보면. 근데 이렇게 가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하고 지금 거품이 너무 심한 상태라 이렇게 추락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디까지 추락하느냐? 2013년 시세와 지금 시세의 중간이 2017년도예요. 18년이나. 그 시세까지는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2017년 시세로 떨어진 다음에 충격이잖아요. 그리고 이걸 이번에는 대책별로 볼게요. 이게 0이야, 0. 0 위에서 많이 놀았어요? 밑에서 많이 놀았어요? 그래요. 위에서 많이 놀았죠. 8.2 대책. 이게 보면 수도권이 파란색입니다. 자, 9.13 대책,
대책 나오기 직전에 폭등을 했죠. 그러니까 대책이 나온 거야. 종합대책이. 쭉 또 올라가니까 11대책, 11.6대책 뭐 다 나와요. 이것도 하반기 때. 주로 하반기 때 집값 폭등한 거야. 그리고 또 떨어지는 듯 하다가 또 6.17 대책, 뭐, 그 다음에 2.4 대책. 그리고 좀 내려가다가 지금 또 올라가고 있죠. 이게 21년. 보세요, 현재. 머리 틀고. 제가 보기에는 계속 갈 것 같은데요. 올 하반기까지. 그러다 뭔 대책이 또 나오겠지. 그럼 좀 떨어진 듯 하다가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지금 0은 여기에요, 0. 자,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집값이 확대됐죠. 조금 빠진 듯 하다가 또 올라갈 것 같아요. 선거 전까지는. 근데 1년 더 뛴다고 해서 뭐 싼 것들은 1년 더 뛰면 많이 뛰는 거예요. 근데 비싼 것들은 그거 보면 안 돼요. 뛴 가격을 봐야지. 이제 위험할 때가 됐죠. 이걸로 봐도 그렇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 봅시다. 자, 매매 전세 시세 흐름으로 봤을 때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1년간은 상승으로 보여지네요. 그 다음에 전세 대비 매매 저평가 인덱스 아까 보니까 하락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소득 대비 따져봤더니 집값이 떨어져야 돼요. 이제 거품이 심하면 떨어지는 거고 하락이고, 거품이 그래 아직도 지금 이어가고 있으면은 상승인 거예요. 물가 대비, 자 너무 비싸니까 하락. 자, 구매력 지수 HAI 하락. 전세가율 하락. 매매와 전세 수급, 지금 전세가 동반 상승하고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향후 입주 물량 미분양 이거는 1, 2년만 놓고 본다면 상승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2, 3년 이후에 4, 5년까지 본다면 폭락합니다. 왜? 물량 폭탄이니까. 자, 종합 결론은 간발의 차로 하락. 무슨 말이냐? 1년만 놓고 본다면 이거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맞아요. 뭐 얼마까지 뛸지는 모르죠. 근데 1년 이상 2년까지 놓고 본다면 대폭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히 상승하라고 싸움이 아니에요. 상승과 폭락의 싸움인 거예요, 이제는. 왜?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 보세요. 자, 종합평가 이게 더 중요해요. 자, 정부 부동산 정책. 지금 이 사람들 뭐 정책이 있습니까? 집값이나 띄우기 바쁘지. 상승. 배신 때렸어도 어쩔 수 없어요. 내년에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글쎄 집값 쉽게 안 잡을 것 같은데요, 상승. 자, 부동산 매매 심리. 단기적으로 1년 내로는 올라갈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추락. 부동산 거래량을 봤을 땐 다 하락입니다. 하락. 자, 단기 1년이내든 2, 5년 보든 간에 기준금리 이제 인상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 공급 물량, 입주 물량으로 따지면 1년만 더 보면 상승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폭락이에요. 다주택 매물 지금 나오지 않으니까 상승. 그렇지만 결국 터질 거예요. 하락. 자, 코로나 확산 여부 지금 계속 아마 내년까지 제가 보기에는 갈 것 같아요. 코로나가. 상승. 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결국 없어지니까 하락. 부동산 가격 적정도 지금 적정합니까? 거품 심하죠. 하락. 장기적으로는 더 하락. 자, 유동성 자금 돈은 계속 넘쳐나니까 올라가고 개발 관련 지수 계속 호재 GTX 뭐 이딴 것들 나오니까 상승. 하지만 자, 1년 내로 봤을 때는 상승이 압도적이야. 70%. 그리고 1년 이상 2에서 5년까지 본다면 하락이 압도적이야. 그냥 하락이 아니라 폭락이라는 단어가 맞아요. 70% 거꾸로. 자, 이거 이제 완전히 익혔죠. 40년간 5차례나 부동산이 폭락했어요. 뭐 한 번 떨어졌네, 떨어진 걸 못 봤네, 이런 사람들은 무식한 겁니다. 제가 노골적으로 말하지만 여기 빅데이터 결과가 나오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91년에 이게 4년 동안 빠진 파란색이 빠진 거예요. 까만색은 올라간 거고. 그 다음에 97년부터 99년까지 이 파란색 나오잖아요. 3년 동안. 그 다음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떨어진 거 나오죠. 그러다가 2010년부터 14년까지 5년간 파란색 진했죠. 그러다가 계속 뛰었어요. 계속 뛰었다가 이제 2021년이나 2년에는 이 파란색. 아마 짧으면 2년 빠지고 이번에는 이만큼 빠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면 여기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길면 거의 5, 6년까지 빠지지 않을까. 지금 빅데이터 조금 더 서울을 더 보자면, 자, 매매 전세가는 놓고 본다면 이제 하향 추세긴 하지만 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매매하고 전세가. 전세 대비 저평가, 소득 대비 저평가, 물가 대비 저평가, 주택 구매력 지수는 다 지금 안 좋아요. 왜? 이런 것들에 비해서 집값이 크니까, 너무 비싸니까. 자, 그 다음에 매매, 전세, 그리고 입주 물량, 미분양도 단기적으로 보면 다 화살표가 이쪽이야. 지금 1, 2년 동안은 입주 물량이 별로 없어요. 근데 분양 물량은 많죠. 그지만 이게 1년만 놓고 보면은 지금 좋지만 집값이 상승하겠지만 2년 이상 놓고 보면 이제 매물 폭탄입니다. 종합 결론은 서울이 여기에요. 나쁜 쪽이에요. 나쁜. 잡지 말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 그 다음에 주택가격 하방 리스크 HAR 쭉 내려가네요. 그리고 금융 취약성, 금융위기 수준. 예전에 IMF 때는 100.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73.6. 지금 현재는 58.9. 이게 낮아지고는 있지만요. 낮아지면서 금융위기가 터지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자, 이제 목동 아파트 보세요. 2007년에 이 가격과 바닥 가격을 봤더니 43.07%가 빠졌어, 이게. 그렇죠? 그러다가 엄청나게 지금 올랐죠. 신고가 찍고. 자, 실질적으로 5억짜리들이 여기 다, 이게 점점점점은 거래량이고 시세 그래프예요. 5억이 써 있잖아요. 2016년에 5억대 했던 것들이 지금 얼마냐? 13.7억까지 갔네요. 13.7억이라고 써 있잖아요. 3배 떴네. 그리고 여기 보세요. 3.3억짜리가 대충 보니까 여기 9.3, 6.3의 중간이니까 한 7, 8억 정도 되죠? 그리고 매물도 다 여기 초록색이 매물이야, 매물. 매물도 다 위에 거래됐네요. 엄청나게 떴네. 2배 이상 떴네. 얘도 그렇고. 지금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들처럼 무주택자, 그리고 이 패닉바잉을 하는 사람과 아니면 기다리는 사람, 또는 무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의 힘겨루기. 근데 뭐 이제는 겨우 제가 보기에는 막바지에 치달은 것 같아요. 빅데이터 결과를 보면서 충격적인 것은 부동산 거품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으며 지금은 사실상 마지막 불꽃을 피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동산은 절대적 상승만이 아니라 상대적 평가를 모두 따져보고 거품을 논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이미 2~3배가 뛰었죠. 또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세계 2위에서 10위를 넘나드는 아파트가 거품이 붕기르고 있습니다. 지금 반토막이 돼도 OECD 평균치보다 높아요. 서울 집값이 반토막이 돼도 평균치보다 높다. 감사합니다.